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몬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치러진 가장 따끈따끈한 공무원 기출문제이죠. 2023년도 지방직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문제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점수가 잘 나왔겠다 싶었던 문제지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역시 컸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그 공무원 시험보다는 기존에는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문학의 비중이 언제든지 확 커질 수 있다. 당황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항상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방직에 나왔던 이제 비문학 제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문학 제재를 잘 읽어낼 것인가, 어떠한 발문이든지 간에 이제 비문학은 중심 내용을 주제를 핵심을 잘 파악을 하면 훨씬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면서 팁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짜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지방직 B책형 6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글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 둘, 세 문단으로 구성이 된 글이고요. 글을 파악할 때는 여러분들이 글의 갈래를 이제 굳이 글의 갈래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전에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의 성격이 뭐구나 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갈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이라면 당연히 이 글의 주제는 중심 생각은 핵심적인 내용은 설명 대상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글의 갈래가 설명문이면은 지금 나와 있는 핵심 어들을 활용을 하자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점, 혹은 사용가치가 마련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이 논설문이라면, 그래서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주장을 밝히는 글이라면은 글의 중심 내용이 완전하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글의 갈래를 쭉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글의 갈래를 파악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죠.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야 한다와 같은 그런 당위적 명제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 글은 논설문일 가능성이, 주장을 밝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의견이 내재된 그런 문장들이 보이죠. 나에게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같은 말들.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이 글의 갈래가 논설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지금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글쓴이 의견이 무엇인가, 그래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에서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세 문단으로, 그리고 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능 제재만큼은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어요.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그것에 어떤 내용을 더하기도 하고 뒷받침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뭔가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뒤집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기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건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집어질 때 이렇게 그럼 뒤집어진 게 진짜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가? 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뒤집혀요. 그리고 뒤집은 내용에 계속 이제 내용이 또 더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뒤집혀요. 다시 또 뒤집혀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따따따따따 이러한 천천한 순조로운 흐름을 편안하게 가다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뒤집히는구나 라고 아주 강하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뒤집히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에 독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뒤집히고 더해주고 뒤집히고 해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본문을 같이 볼게요. 교환 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이며 사용 가치는 어떤 가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심 화제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예요. 우리가 이제 이 글이 만약에 설명문이라면,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라면은 뭐 교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 가치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뭐 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지를 보더라도 이 글은 확실하게 주장을 말하는 논설문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읽어가면서 과연 이 두 개를 대등하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중점적으로 가져갈 거냐. 우리가 두 개의 대상이 딱 소개가 되고 던져진다라는 거는 그 두 대상을 동시에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만 가져갈 거냐.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전자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면은 후자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객관적이고 하나는 뭐 주관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섞여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이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좀 대등하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중요한 내용이 이제 탁 던져지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한 문단, 여기까지 두 문단,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이죠. 하나의 문단이 마무리되는 끝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교환 가치를 말하고 사용 가치를 말하면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 가치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면서 사용 가치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용 가치가 굉장히 잘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더해진 거죠. 뭐 뒤집히는 그러한 어떤 전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집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뒤집혔어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한번 뒤집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가치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뒤집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게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흘러갈 거냐, 또 뒤집힐 거냐, 이걸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는 뭐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어보자라는 거는 앞에서 밝힌 내용에 더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뭐 못 읽을 만한 상황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면 뒤집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뒤집은 내용을 지금 더해주는 거예요. 쩍쩍쩍쩍 했고 이런 사례가 끝까지 끝나지 않아요. 사례로, 예로 출발해서 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뒤집혔어요. 여기서 한번 뒤집힌 거죠. 사용 가치의 효용성을 말하고 뒤집은 거예요. 이 사례에서 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나냐? 여기서 한번 더 뒤집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또 뒤집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사용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네? 근데 사용 가치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 다시 한 번 또 뒤집은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당위적인 명제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야 한다와 같은 문장은 이 글이 논설문일 확률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는 문장인 동시에 중심 문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게 바로 중심 생각이자 주제이자 그리고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흐름이 있었고 한 번 뒤집혔고 거기서 더 뒤집혔기 때문에 원래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한 거, 사용 가치의 효용성에 대해서 끝까지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아래 이어지는 문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해주는 문장이에요. 더해주는 문장.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 가치가 결정될 때 그 상품은 나에게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반전,
뒤집는 맥락이 없으면은 아, 얘가 핵심으로 얘로 결국 귀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제 강약 조절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조로운 흐름일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강하게 갈 필요가 없죠. 순조롭게 흘러가다가 아, 여기서 뒤집혔구나 확실하게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특별하게 사례와 예를 드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그냥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뒤집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도출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에요? 사용가치의 효용성이에요. 원래 말했던 것을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뒤집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이미 눈치를 챘어요. 두 대상이 열거가 되면서 사용가치 쪽으로 약간 비중이 크게 진행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두루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사용가치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전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것은 안 좋은 예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글의 중심 논지와 관련이 없고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이미 중점으로 잡았던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 아, 이 글이 역시 이와 같은 뭐뭐 해야 한다로 중심 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 주장을 나타내는 논설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군무원 국어는 송은영.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이 어디에서 뒤집히는가 그리고 계속 더 하고 있구나 또 어디에서 뒤집히는가 마지막에 뒤집힌 그 자리가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글의 흐름에 따라서 강약을 잘 조절하시면서 읽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심 생각이나 주제를 아는 것은 어떠한 문제 유형이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갈래가 설명 대상을 설명하는 설명문이냐 아니면은 주제과 근거를 밝히는 어떤 설득적인 글이냐를 이제 구분하시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 많이 푸시죠. 모의고사 푸시면서 이렇게 낯선 제재들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것에 따라서 글을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혹은 문제를 읽으시고 다시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연습을 해보신다면 독해도 굉장히 많이 늘 거고 그리고 독해하는 과정이 좀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너무 마음 많이 쓰시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